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,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. 오늘도 월요일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.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좀 기로에선 나스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3.3%나 상승을 하면서 5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빅테크 그리고 IT 섹터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작년에 33%나 나스닥 지수가 빠졌었어요. 근데 올해는 벌써 15% 그래도 가파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5주 연속 랠리를 펼쳤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좀 복기를 해봤더니 바로 지난 2021년 11월 달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봤더니 리비안 등의 IPO가 굉장히 화랑을 띠던 그런 모양새였고요. 견고한 경제에 또 영향을 시장이 받고 있던 그런 전 고점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비용 절감이, 그러니까 효율이 이런 혁신에 대체하면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IPO도 불황을 좀 계속해서 겪고 있고요. 여기에 또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또 감원 러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조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도 빅테크의 실적들이 대부분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.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실적을 이번에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든지 메타, 알파벳, 아마존, 여기에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모두 주간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고요. 그리고 이제는 캐시 is king이 아니라 캐시 컨트롤 is king이라는 그런 얘기가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왕이다. 얼마나 비용 절감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보다는 이 부분의 시장이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. 예를 들어 보더라도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의 CEO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 절감의 해, 그러니까 효율의 해라고 또 표현을 한 것이 주가 급등에 또 영향을 줬다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번 주도 만약에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서 6주 연속으로 랠리를 할 경우에는요, 무려 2020년 11월이죠.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직전 이후에 최장기간 나스닥이 또 랠리를 펼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지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빨리 올랐나? 나스닥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?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긴축 공포감이 다시 한번 좀 불어닥쳤음을 감안한다면은 나스닥의 한 1.5% 정도 하락은 그래도 좀 감내할 만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5주 연속으로 상승해온 나스닥 또 기술 섹터 좀 과열이 됐을 가능성을 저희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꼽아봤는데요. 첫 번째는 과연 실적이 저희가 환호할 만했냐,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메타를 포함해서 지금 12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20% 이상의 급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그중에 베드베스 & 비욘드가 매출과 EPS가 오히려 시장 컨센서스를 미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. 그리고 펠로톤이 EPS 또 미스가 나오는 등 이들 기업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흠집이 났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급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 시즌 전체로도 좀 보더라도 이 3분의 2월 3일까지,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떼놓고 봤을 때 매출이 비트했을 비율이 60%로 나타나고 있고 EPS와 컨센서스를 비트한 비율이 65%에 불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기업들이 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, 근데 평균 주가 반응은 1.6%, 1.16%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에서 이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지 실적이 정말로 환호할 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자아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5주 연속으로 좀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만한 그런 여지를 저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실제로 14일간의 구간을 좀 떼어서 나스닥 100 지수의 상대 강도를 좀 측정을 해봤더니요. 역시 증시의 전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과매수 시그널이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실제로 뭐 웰스파고라든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주요 IB들이 지금 시장이 과매수에 들어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확인한 이후에 지난주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등의 실적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좀 부진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실적을 좀 시장이 깨우치면서 포모 랠리가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또 나스닥의 랠리를 지켜볼 때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엔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언 코엔이 찍었다, 노스트롬이 급등했다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이제 백화점 체인이죠. 노스트롬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무려 24%나 급등을 했는데요.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죠. 라이언 코엔이 지분 매입을 한 영향으로 주가 반응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라이언 코엔은 이로써 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노스트롬의 탑5 주주에 좀 등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앞으로 이사진을 좀 흔들면서 비용 절감 노선 등을 푸시할 예정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노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좀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최근에 지난 연말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. 그러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또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. 참고로 또 분기 실적은 오는 3월 초에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라이언 코엔에 대해서 또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추이, 반려동물 용품 이 업체의 창립자이자 밈 주식의 챔피언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. 게임스탑에 지금은 회장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. 그리고 베드베스 앤 비욘드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가 또 수익을 얻고 갔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노스트롬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? 노스트롬 새로운 밈 주식이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코엔이 노스트롬 지분을 매입한 그 의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.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하지만은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구도로 베드베스 앤 비욘드를 대거 매집 후에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탈한 전례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스트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노선을 따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노스트롬이 백화점 체인으로서 지금 고초를 겪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는 비상장사 전환 논의까지 내부적으로 있었을 만큼 그렇게 순항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코엔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시장이 좀 기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 기업의 공매도 잔고는 한 23%로 뭐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최근까지도 시장이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밈 주식 열풍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이런 부분을 꼽아봤어요.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, 그러니까 어쩌면은 밈 주식 열풍의 다음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꼽아봤는데 1위가 실버게이트 캐피탈 70%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나왔고요. 2위가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 65% 그리고 비욘드 미트가 38%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수치들을 좀 보니까 저희가 게임스탑 열풍 당시에는 뭐 100%를 초과하는 공매도 잔고 비율을 보이는 기업들도 심심찮게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때만큼의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또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오는 마켓맨 오늘 수선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